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또 이제 다른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도 사실은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도 있고 또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상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초보자들이 사실은 어떤 대세 상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딱 포착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부동산 주기들을 보면 10년 안에 한 번씩 대세 상승기는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사서 약간 고점에 샀다. 너무 좀 비싸게 샀다 그러더라도 조금 하락할 때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한 번 정도는 10년 안에는 대세 상승기가 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땅을 샀다던거나 아니면은 진짜 수익이 안 나는 어떤 호텔을 샀다거나 레지던스 같은 거, 레지던스도 다 상품 나름이긴 하겠지만 아니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샀다거나 이래서 진짜 그거는 나중에도 오를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도 그냥 선졸매를 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웬만한 아파트를 샀다 아니면 웬만한 괜찮은 상가를 샀다 이런 경우에는 전 좀 기다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단타로 했을 때 수익을 사실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거래 비용이 비싸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너무 이제 부동산을 좀 잘못 샀다라고 해서 좀 하락한다고 안달복달해서 바로 팔아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예를 좀 들어드릴 건데. 제가 2005년도부터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2006년도에 이제 받았던 이제 물건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얘가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팔았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임의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청천 2구역이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다 이제 철거되고 조금 있으면 착공이 이제 올라갈 건데 2006년도에 이제 임의 경매로 3차로 유찰이 된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하게 됐어요. 낙찰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금액이 얼마였냐면 과세표준 금액이 3,639만 1,000원이고 등록세랑 등기 비용 해가지고 887만 3,380원 정도가 들었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 7,200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등기 촉탁 수수료가 13,000원이 있었고 주택 채권이 36만 원이 있어서 총 들어간 금액이 낙찰가가 제가 그때 3,639만 1,000원 정도를 썼었고 그래서 3차에 낙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125만 3천 원 정도가 들었고 그러니까 총 투자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전세를 3천만 원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76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금액 많이 안 들이고 3차까지 유찰된 거였기 때문에 또 공람 예정지였었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를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 이제 2개를 낙찰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들었고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또 전세를 또 5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집에는 저는 투자한 돈이 아예 없어요. 이미 다 올려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돈은 없는데 이 구역이 조금 속을 많이 썩혔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다. 평수가 한 15평 정도 되고 대지지분은 한 9평 정도 되는 빌라였었거든요. 이 빌라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랬었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었는데 얘가 2009년도에 낙찰을 받고 2009년도에 바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현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2009년 이후에 인천 경기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설사를 재직을 했었지만 이 건설사들은 사실은 일단 그 현장을 수주를 하고 나면은 그 위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이런 이자 비용이나 사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모두 조합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 현장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9년도에 현대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H가 이제 그 매입을 그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 워낙 낙후가 되어 있었고 또 이미 또 빠져나간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굉장히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고 막 이러니까는 그래도 하나는 임차를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래도 임차를 마쳤는데 하나는 임대가 너무 안 나갔어요. 그건 작은 평수인데. 그래서 뭐 그 사는 분들도 뭐 한 8채 중에 한 2~3채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고 이런 식이었고 너무 이제 임대가 안 나가서 제가 가가지고 도배장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사람을 시켰지만 아주머니들을 사가지고 같이 청소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그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가서 직접 청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워낙 그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 올라가는 계단에 고양이들이 거기다가 막 소변을 놓아가지고 막 고양이 그 소변 냄새도 나고 굉장히 좀 지독하고 막 이래서 제가 그 계단까지도 막 진짜 락스 뿌려가지고 청소 다 하고 이랬거든요. 임차를 맞추려고. 근데도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임대도 안 맞춰지고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시공사는 선정이 됐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몇 년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근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이거를 팔아라. 싸게 매입하겠다. 너가 경매받은 거 보다 조금 더 주고 살 테니 팔아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머리 아프니까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너무 금액을 작게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금액을 받고 팔 바에는 그냥 보유하고 말겠다. 뭐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갖고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팔았더라면은 굉장히 후회를 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뉴스테이로 진행이 되면서 개발의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테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만들었던 건데 재개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세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1000세대가 있으면 2000세대를 지어서 1000세대는 조합원한테 싸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0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10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분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늦추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뉴스테이는 뭐냐면 똑같이 재개발 지역에 1000세대 조합원이 있고 똑같이 2000세대를 지어요. 2000세대를 물론 이제 용적률을 더 주긴 합니다. 뉴스테이를 진행을 하게 되면 2000세대를 예를 들어서 2000세대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 2000세대를 1000세대는 똑같이 조합원한테 주고 이 1000세대는 그 기업이 다 사들여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도 좋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기업한테 다 팔 수가 있으니까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보니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다 보니까 원래 짓기로 한 집보다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조합도 좋고 시공사도 좋고 이런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공공 임대를 하니까 임대를 주니까 기업형 임대를 하니까 주변에 이제 아까 임대 주택도 공급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합도 좋고 국민도 좋고 기업도 좋고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테이로 진행이 되면서 급물살이 타면서 여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근데 이것도 참 좀 안 좋은 부분이 그 이후에 이제 D사가 다시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나중에도 이제 그 공사비를 좀 올려달라고 뭐 사업을 또 철거하다가 말고 중지를 시키고 막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사업 재개가 이제 돼서 지금 철거하고 이제 거의 이제 착공되고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은 하여튼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뉴스테이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9평짜리 지분은 감정평가를 8,100만 원에 받았어요. 그리고 25평을 신청했고 조합원의 평균 분양가는 일단 조합원한테는 좀 싸게 좀 주니까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2억 2천만 원. 그리고 인근의 새 아파트 시세는 3억 2천인데 지금은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비용은 764만 원 정도가 들었지만 4년 후에 전세를 5천만 원으로 올려받아서 이미 투자비 제외하고 1,23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고 뉴스테이 전환 이후에 수익을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입주 시점의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주 시 때는 전세 임대를 한 2억 8천 정도에 놓을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한 3억 정도는 되는데 전세 임대 2억 8천에 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를 8,100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2억 2천이기 때문에 2억 8천 올려받아가지고 조합원 분담금을 1억 3,9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1억 4,100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총 수익을 따져보게 되면 전세에서 아까 올려받은 거 5천만 원으로 올려받았을 때 1,235만 5천 원 정도가 있었고 입주 시에 전세 임대를 놓게 되면은 제 호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는 돈은 1억 4,1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공사 무상 이사 비용이 각 채당 1,0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 채당 한 1억 6,300 정도가 남는 거니까 수익률을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수입 나누기 총 투자비 곱하기 100 하니까 2,136만 원, 아니 2,13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몇 년이 되긴 했지만 10몇 년 만에 2,136% 나왔다는 거는 다른 어떤 부동산보다 훨씬 효자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세 임대를 놨을 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도를 했을 때 새 아파트로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한 3,000%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얘를 팔아버렸다면 매도를 해버렸다면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겠죠. 부동산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텐데 그래도 믿고 언젠가는 사업이 진행되겠지. 그리고 이제 믿고 기다렸더니 이 부동산이 저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효자 상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효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식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은 못한다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자꾸 닥달하면 애가 어긋나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샀는데 별로라고 팔아버리고 또 사고 다른 거 또 사고 다른 거 팔고 다른 거 또 사고 이러면 걔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좀 잘 자랄 수 있게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랄 수 있게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잘못 투자를 하셨더라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어느 부동산이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10년 안에 대세 상승기는 한 번씩은 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 그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는 투자를 하신 투자자에게 자식처럼 기다려주는 부모한테 보답하는 자식처럼 기다려주는 부동산에게는 그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은 장기 투자가 답이고 기다리는 것으로 잘못된 패착이 승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거고요.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